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랩으로서 디시전 트리 그리고 KNN, K-민스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트리얼은 자 여기 머신러닝 교과서 위드 파이썬, 사이킹런 그리고 텐서플로우를 참조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주로 사이킹런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대부분이 사이킹런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글링을 해보시면 대부분의 그 디시전 트리나 KNN은 사이킹런으로 그 example이 주어져 있음을 알게 되실 텐데요. 현재로서는 사이킹런이 이 디시전 트리나 KNN은 가장 잘 만들고 있고요. 물론 K-means 같은 경우에는 텐서플로우로 제공을 하는데 사이킹런에서 아주 손쉽게 K-means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은 여러분께서 그 수업 시간에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사실 우리가 머신러닝을 하면서 하나의 도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그 데이터의 성질이라든가 또 데이터의 특성 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양한 머신러닝 테크닉을 적용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쉽고 간단하게 쓰면 효과적이겠죠.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텐sorflow라든가 아니면 사이킹런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패키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습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이킹런을 통해서 디시전 트리, KNN, K-means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실제 알고리즘에 앞서서 사이킹런에 좀 적응해 보시는 셈에서 제가 간단한 예제를 준비했는데요. 우선 한 라인 한 라인을 설명드리면서 자, 이 비디오에 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이킹런은 여러분께서 머신러닝을 연습해 볼 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제공해 줍니다. 자, 이것이 그 사이킹런에서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구글링을 해보시면 sklearn 데이터셋 해서 구글링을 해보시면 자, 이러한 사이트를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사이킹런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사이트고요. 주로 이제 다양한 API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셋 로딩 유틸리티, 자, 우리가 앞서 이것을 우리가 로딩하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셋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보시면 보스턴 하우스 프라이스 데이터셋, 이것은 리그레이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RLS 붓고 데이터셋이 있겠고요. 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이아베스 데이터셋, 리그레이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와인 데이터셋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 연습을 위해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한테 몇 가지 과제가 나가는데요. 그것은 마지막 데이터, 브레스트 캔서 위스콘신 데이터셋을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여러분께서 과제를 수행하시게 됩니다.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이 첨부되어 있고요. 이를테면 보스턴 프라이스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506개의 인스턴스가 있고요. 그리고 13개의 애트리뷰트가 있습니다. 13개의 어떤 프로퍼티 속성이 있는 것이고요. 자, 이것은 주로 리그레이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 IL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많이 접해보신 것이죠. 그래서 150개의 인스턴스가 있고, 자, 4개의 뉴메릭한 어떤 애트리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sepal, petal, length, width 등이 있고요. 자, 우리는 이것을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 사용하죠.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토사라든가 버시칼라라든가 버지니카와 같은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이 데이터셋을 사용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이아벳 같은 경우에는 한 400개 이상의 데이터가 있고, 자, 이러한 정도의 애트리뷰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께서 어디에 사용되시는가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리그레이션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데이터셋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겁니다. 자, 그 밑에는 numpy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킹런으로 데이터셋을 불러 올리는 방법은 우리가 이 데이터셋에서 자, 어떤 데이터셋을 불러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 로드 보스턴, 로드 아일리스, 로드 다이아베스, 로드 디지트, 로드 리너 루트, 로드 와인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아일리스라는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불러 올리는데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점점이 있죠. 자, 이것은
주로 이제 보시면 ILS 데이터셋을 불러 올리는데 이것은 어떤 데이터의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ILS 데이터가 150개 있죠. 그래서 이것은 150개를 불러 올리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10개만 불러 올린다고 하면은 0부터 9개, 10까지만, 9까지만 불러 올리면 10개의 데이터가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것은 속성의 컬럼의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우리가 알리스 같은 경우에는 자, 세팔 랭스, 세팔 위스, 그리고 패틀, 랭스, 패스틀 위스 이렇게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뭐겠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게 0, 1, 2, 3이니까 페탈 랭스와 페탈 위스만을 불러올리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여러분께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우리가 실행을 해서 출력을 해보면 자, 우리가 10개의 데이터를 불러올리는데 이것이 뭡니까? 페탈 랭스와 페탈 위스가 되는 거죠. 예, 페탈 랭스와 페탈 위스가 되는 겁니다. 그 사이즈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만 혹은 특정 속성에 대해서만 이렇게 불러 올릴 때 선별적으로 불러 올릴 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뭐죠? 0부터 이건 전체 컬럼을 다 불러 올리라는 것이고 이건 전체 데이터를 다 불러 올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는 지금 페탈 랭스와 페탈 위스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인덱스에 있는 그러한 속성만 사용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자, 150개의 데이터가 모두 올라왔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y값이 와야겠죠? 다시 말해서 결정, 어떤 속성에 대한 결정값이 와야겠죠? 그래서 ILS 타겟 하면 자, y에다가 리스트 형태로 자, 타겟이 올라옵니다. 어떠한 결정값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쭉 실행해 보면 자, 0 같은 경우에는 뭐 뭔가요? 자, 세토사가 되는 것이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버시칼라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ILS 버지니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속성 결정값이 이 위에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께서 이용하기도 쉽고 쓰기도 쉬울 겁니다. 그리고 여기 클래스 레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시면 y값에서 몇 개의 클래스가 있는지 몇 개의 어떤 클래스가 있는지를 보여줄 때 이렇게 np unique while 해서 중복되는 값이 없이 하나씩만 골라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떠한 주어진 데이터는 크게 두 개의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눌 수 있죠. 그리고 y값도 역시 트레인과 테스트 셋으로 두 집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베리피케이션 셋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뭐 베리피케이션 셋을 테스트 셋 안에 포함시켜서 넣는 경우도 상당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꼭 구별하시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사이클론 모델 셀렉션에서 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것을 골라내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셋을 특정한 비율로 나눌 때 사용하는 그러한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하면 자, X와 Y가 들어가고요. 테스트 사이즈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검증할 때, 테스팅할 때 하는 데이터의 비율을 0.3%, 30%죠. 0.3%가 아니라 30%를 0.3이라고 골라내는 것이고요. 랜덤 스테이트가 없으면 이것이 무작위로 골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랜덤 스테이트를 1로 놓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 이렇게 해서 4개의 셋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150개에서 30%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 약 한 105개가 여기 X 트레인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X 테스트에는 약 30%, 한 45개가 들어있을 겁니다. 똑같은 비율로 Y 트레인과 Y 테스트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꼭 기억해 보시라는 것이고요. 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실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데이터 정교화죠.
데이터 정교화를 시키지 않으면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특정한 구간 내로 다 일반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정교화하는 어떠한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엑스트레인을 어떻게 합니까? 정교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엑스트레인을 보시면 엑스트레인을 한번 꺼내볼까요? 엑스트레인 한번 꺼내보면 여기서 한번 꺼내봐야겠네요. 엑스트레인을 꺼내보면 자 이런 식입니다. 1.4, 0.1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구간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꽃의 종류에 따라서 세토사냐, 보르시칼라냐 아니면 버지니카냐에 따라서 자 이것이 편차가 큰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1점대가 있고 어떤 경우는 5점대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특정한 구간 내로 정교화시킨다는 의미는 뭐죠? 이것들을 0과 1 사이로 안에 다 집어넣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트레인을 여기서 뽑아봤고요. 자 이것을 정교화시킨 것을 우리가 한번 뽑아보면요. 자 우리가 정교화할 수 있도록 스네더 스케일러를 하나 만들어서 자 엑스트레인을 우리가 정교화시켰습니다. 그것을 엑스트레인 스탠다드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테스트에 대해 스탠다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뽑아보면 어떻죠? 지금 마이너스 1과 이제 마이너스 1 혹은 0 그런 식으로 좀 특정한 구간 내에 몰려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간단하게 어떤 특정한 구간 내의 값들로 모두 전개됐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몇 가지 사이클런에 대한 필수적인 사항들을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앞서 우리가 뭐 퍼셉트론이라든가 그리고 레귤레이션을 실제로 뭐 손 코딩을 한번 해봤었죠. 이번에는 사이클론으로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플랫디시전 리전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사용하는데요. 이것을 이상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래서 갖다 쓰시면 돼요. 근데 대신 이게 그 X와 Y축, 이게 두 가지 파라미터에 대해서만 이 플랫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플랫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자, 미리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편할 텐데요. 자, 요겁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지금 꽃을 분리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꽃인지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빨간 색깔로 표시된 꽃들, 파란 색깔로 표시된 꽃들, 그리고 녹색으로 표시된 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경계가 자, 클래스를 분류하는 경계가 되는 거죠. 자, 이 플랫 디시전 리전 같은 경우에는 플랫 디시전 리전은 자, 누가 어떻게 자, 페탈 랭스나 페탈 위스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경계를 나눴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면 학습이 잘 됐는지 잘 되지 않았는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요 빨간색 레이어이요. 우선 이 빨간색에 있는 것들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이고요. 파란색은 파란 색깔을 요 X표로 된 파란 색깔로 된 X표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플랫 디시전은 이런 식으로 실제로 나온 결과값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클래시피케이션 했는지 또 어떤 값을 중심으로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했는지를 보여주고요. 또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지금 요 플랫 디시전이고요. 우리가 퍼셉트론 잘 기억하시죠? 퍼셉트론을 우리가 이 사이클런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역시 여기 보시면은 from SK linear model import perception에서 perception 모델을 하나 퍼셉트론 모델을 하나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터레이션 수라든가 또 오차율 등등을 우리가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ppn이라는 퍼셉트론 모델을 하나 만들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로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훈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머신러닝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객체가 되는 것이죠.
그 안에 fetch라는 어떠한 메소드를 골라내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w 값을 이제 ppn 내에서 정하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시켜 보면 자 퍼센트론 뭐 실행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테스트 셋을 집어넣어서 결과값을 쭉 뽑아냅니다. 아까 테스트 셋이 몇 개였죠? 45개였죠? 0.3%, 0.3, 30%, 45개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더 ppn이 predict, 이게 실제로 이제 이것이 예측하는 예측기죠. 여기서 한번 실행이, 그러니까 여기서 훈련이 일어나고요. 이것은 여러분께서 트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레인이 여기서 일어나고요. 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실제로 apply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여기서 apply 하게 되겠죠. 그래서 X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자, 이건 뭔가 하면은, X테스트와 X프리드를 다 한번 비교를 해보는데, 만약에 서로 다르게 되면 그것들을 모두 골라내라. 그래서 한번 더 해봐라. 몇 개가 서로 다른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잘못 분류된 것은 몇 개입니까? 한 개죠. 한 개로 잘못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학습도가 좋은 것이죠. 애큐리시가 좋은 겁니다. 그 애큐리시를 우리가 사이킹런을 통해서도 바로 뽑아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사이킹런 매트릭이라는 그 패키지에서 자 애큐리시 스코어라는 메소드를 꺼냅니다. 그래서 이걸 꺼내서 보시면 자 Y테스트와 Y프렛 요거죠.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훨씬 더 정확하게 뽑을 수 있고요. 자, 스코어도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자, 이것이 아까 보여드린 플랫 디시전 리전인데 이것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것은 우리가 어떤 학습을 했을 때 어떻게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학습된 모델이 어떻게 클래시피케이션 하는지를 아주 자세히 보여줄 수 있는 플랫입니다. 물론 이것이 2차원 플랫이기 때문에 두 가지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여줘요. 그러나 세 가지, 네 가지는 좀 더 많은 것들을 집어넣으셔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프레시전 디시전 리전을 이용해서 한번 실제로 나타내 보는데요. 우리가 앞에 트레인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했었죠. 우리가 각각을 우리가 그 정교화시킨 다음에 분리했었습니다. 분리된 걸 정교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Xtrain Standard 혹은 Xtest Standard 요걸 두 개를 만들었었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로 합칩니다. 그래서 MPV 스택을 이용해서 하나로 합치고 또 Y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타겟 같은 경우에는 컬럼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H스택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컬럼이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Y트레인과 Y테스트를 자, MP H스택을 통해서 합쳤고요. 자, 만약에 이걸 모르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을 뒤져보시면 V스택이나 H스택에 대한 이그젬플이 나오니까 어떤 때 V스택을 사용하고 어떤 때 H스택을 사용하는지, 특히 두 개의 어떤 어레이를 혹은 여러 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진 어떤 데이터를 합칠 때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어쨌든 한번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플랫 디시전 리전을 사용해서 자, X축에는 페탈 랭스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Y축에는 페탈 위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 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분류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페탈 랭스나 페탈 위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지금 자, 우리 그 사이클링 런으로 만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모델이 만든 그러한 경계죠. 그래서 이 경계 안에 있으면 어떤 것이고, 이 경계 안에 있으면 무엇이고, 이 경계 안에 있으면 무엇이고. 아마 아까 우리가 세토사라든가 버시칼라라든가 아니면 버지니카 이 셋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경계에 따라서 다 분리가 되었습니다. 좀 보시면 여기 보면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자, X가 지금 녹색 부분에 있고, 저 녹색에 있는 원이 지금 이 파란 부분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약간 혼동이 있겠죠. 예. 정확하게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퍼셉트론 모델을 이용해서도 해봤고요. 로지스틱 회귀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로지스틱 레귤레이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클 런의 리니어 모델에 있는 로지스틱 레귤레이션을 꺼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지스틱 레귤레이션, 자, 멀티 클래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멀티노미얼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멀티노미얼 같은 경우에는 오토로 설정해 두시면 멀티노미얼 클래시피케이션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개의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뭐 yes나 no를 바이너리 디시전이 아니라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뭐 버시컬라라든가 버시니카나 이렇게 꽃의 종류가 여러 개 있을 때 멀티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자, 리브 리니어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한번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로지스틱 레귤레이션에 대한 어떠한 객체란을 만들어서 핏을 이용해서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과 비슷하게 X 트레인과 Y 트레인을 집어넣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로지스틱 레귤레이션 어떻게 했죠? 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X 트레인과 그리고 Y 트레인을 모두 집어넣었죠. 비슷하게 우리가 여기서 로지스틱 레귤레이션에서도 자, X 트레인과 Y 트레인을 집어넣고 똑같이 자, 플랫 디시전을 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자, 앞에서는 우리가 이런 모델이었으면 그렇죠. 이런 모델로 우리가 지금 퍼셉트론에 의해서 경계가 구분이 되었으면 자, 로지스틱 회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앞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섞였는데 이건 덜 섞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으로 지금 로지스틱 레귤레이션이 분류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계는 이런 것들, 이 경계는 이런 것들, 이 경계에 의해서 이것들이 분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테스트 삼아 어떠한 정도의 그 정확성인지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우리가 퍼셉트론이라든가 로지스틱 레귤레이션을 이용해서 분류를 해봤고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직접 살펴볼 결정학습 트리부터 이제 또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학습 트리는 여러분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값에 따라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트리 형식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어떠한 그 정보와 이득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정보와 이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그룹이 얼마만큼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임퓨리티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퓨리티하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죠? 순수하다. 하나의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인데요. 임퓨리티는 뭡니까? 임퓨리티는 어떠한 그룹이 여러 가지 섞여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수업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코드는 여러분께서 따로 제가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이 코드는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어떤 진위의 정보와 이득, 진위 값을 이용한 정보와 이득을 사용한 그러한 모델에서 자, 여기 보시면 그 임퓨리티 인덱스가 나오죠. 다시 말해서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을수록 값이 높은 겁니다. 엔트로피가 높은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0.5, 다시 말해서 1대1로 섞여 있는 경우라면 임퓨리티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한쪽으로만 기울수록 자, 여기 임퓨리티 인덱스는 낮아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코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뭐 굳이 진위를 공부하신다고 하시면 보시는데 그렇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어떠한 함수를 이용해서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것이죠. 물론 내부를 뜯어보면서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알고리즘은 굉장히 오랫동안 개발되어 온 것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께서 안을 들여다보셔도 좋은데요. 일단은 여러분께서는 처음에는 잘 쓰시는 데 집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정트리를 만드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우리가 앞서 로지스틱 레귤레이션이나 퍼셉트론을 만든 것처럼 자, sklearn.tree에서 뭘 뽑아내는가 하면 decision tree classifier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분류, 어떠한 impurity 펑션을 사용할 것인지를 정한 다음에 자, 어느 정도의 뎁스를 갖는 트리를 만들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를 1로 적어 놓으면 이 트리가 우리가 학습시킬 그러한 트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X트레인과 Y트레인만을 사용해서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X트레인 스탠다드를 사용했었죠. 다시 말해서 정교화된 그런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그냥 정교화하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해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컴바인에서는 그냥 X트레인과 X데이터를 합쳤고요. 또 Y 컴바인도 역시 Y트레인과 Y테스트를 합쳤습니다. 자, 여기 학습이 일어나는 거죠. 결정트리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결정트리를 만들어서 실제로 테스트 값에 대해서 컴바인된 것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정트리에서 이 값에 의해서 이 값에 의해서 구분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드는 실제로 결정트리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드입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사실은 여기에 결정트리가 나와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께서 앞서 소개해드린 코드를 실행하시면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 같은 디렉토리 내에서 자, tree.png라는 것을 발견하시게 되는데 그것을 열어보시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든 decision tree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petal width가 있고 또 아래 노드에 보시면 petal length가 있고 그렇습니다. petal width가 0.75보다 작으면 자, true가 돼서 어떻습니까? 클래스가 세토사가 되는 것이죠. 이때 진위지수는 0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세토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petal length가 이제 0.75보다 크면은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고요. 그때는 petal length가 4.75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4.75보다 작다고 하면 자, 어떻습니까? 머스클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petal length가 4.75보다 크면은 이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고, 자, 이때부터 다시 petal width나 length를 보면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진입값이죠. 자, 어떤 노드는 진입값이 0이 아닌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입값이 0이기 때문에 확실하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의심스럽죠. 진입값이 0.44, 꽤 높은 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불순도 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트리를 만들 때 이 depth를 좀 높이시면 좋은 결과를 또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10으로 해서 만들어 볼까요? 10으로 해서 돌려보면 자, 이제 똑같은 파일 열어보면 굉장히 늘어났죠? 그리고 말단들을 보시면 지금 이건 진이가 0이고 0이고 또 여기 보시면 다 진이들이 0이죠. 이제 제대로 나온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좀 높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depth를 조정을 해서 진입값을 0으로 만드는 상태까지 트리를 만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decision 트리를 통해서 어떠한 특성에 대한 클래스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서 플랫 디시전 리전을 이용해서 좀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디시전 트리에 의한 분류가 되는 것이죠. 비교적 분류가 잘 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지도학습 중에 최근접 이웃, 게으른 학습 알고리즘이 있죠.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알고리즘을 돌려서 실제 학습이 일어나는 그런 게으른 학습, 레이지 러닝 알고리즘입니다. 이것도 앞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learn의 neighbors에서 k-neighbors classifier를 꺼낸 다음에 자, neighbors의 개수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knn으로 집어넣고 또 knn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면 모델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앞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플랫 디시전 리전을 이용해서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이 학습 알고리즘을 돌려보면 어떻습니까?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앞서 우리가 했던 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이용한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몇 개를 했는가 하면은 처음에 우리가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분류를 해봤고요. 똑같은 예제에 대해서요. 또 똑같은 특성에 대해서 분류를 해봤고요. 자, 퍼셉트론은 이런 모델이 나왔고, 자, 이것은 로지스트 리그레이션에 의해서 분류된 것이죠. 그리고 결정트리에 의해서 분류된 것이 이 모양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접 KNN 알고리즘에 의해서 분류된 것이 이 정도입니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는 여러분께서 그때그때 쓰기 나름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래시컬한 그런 알고리즘도 비교적 학습이 잘 되고 값이 좀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셨을 것 같아요. 자, 이 코드들이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픈해 드리면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뜯어보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배운 것들이 모두 같은 형식으로 또 같은 패턴으로 어떤 학습을 만들기 때문에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쉽게 이 사이클런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은 그런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K-means 클러스터링, 이것은 비지도 학습이죠. 자, 이 K-means 클러스터링을 우리가 이야기에 앞서 사이클런에는 여러분께서 연습해 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를 생성해 주는 함수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make classification이고요. 또 그 중에 다른 것들이 다른 것들 중에 하나가 make blobs입니다. make blobs고요. 자, 모두 어떤 데이터 수라든가 독립변수의 수를 정해주면 이제 알아서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K-means 클러스터링을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make blobs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가우시안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가상 데이터를 만들고요. 또 우리가 특히 K-means 클러스터링을 실험해 볼 때는 주로 이제 make blobs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만들면 쉽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우선 make classification을 통해서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sklearn dataset, 우리가 제일 처음 사용했던 그런 셋에서 또 하나를 만듭니다. make classification이라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데 x와 y 데이터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여기 m feature라는 것은 클래스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클래스가 하나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다양한 파라미터가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요 make classification의 매뉴얼을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간단한 설명들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실행을 시켜보면 데이터가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가 좀 위아래 편중되게 만들어져 있음을 보실 수 있고요. 자, make blobs를 이용해서도 비슷합니다. 데이터의 개수, 독립변수의 수, 클래스의 개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생성한 클러스터 수의 혹은 중심. 자, 우리가 K-means에서는 중심이 매우 중요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 때 이제 센터가 몇 개인지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 보면요. 자, 이런 데이터를 만든 것이죠. 자, 이것은 만들어진 데이터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할 겁니다. 클러스터링은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해져 있겠죠. 자, K-means 클러스터링을 이용하는 것도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sklearn.cluster에서 K-means를 꺼내고요. K-means의 파라미터를 쭉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K-means를 이용할 수 있는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predict 하죠. predict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학습이 필요 없는 것이죠. 학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데이터를 특정한 알고리즘에 따라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말도 하지 않죠. 현재 우리가 주는 것은 몇 개의 클러스터가 있는지만을 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실제로 주어진 데이터에 따라서 주어진 데이터를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보면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나타내 보면, 자, 이와 이걸 실행해야죠. 실행을 한 다음에 보면, 자, 이렇게 녹색, 그리고 오렌지색, 그리고 이렇게 어떤 색일까요? 이게 뭐 약간 하늘색 정도 되나요? 이런 것들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별표가 지금 센터입니다.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이 모여 있음을 볼 수 있죠. 여러분께서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K-means를 사용하면서 몇 개의 센터를 잡느냐, 몇 개의 중심점을 잡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 팔꿈치 방법, 팔꿈치 메소드를 이용해서, 엘보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K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클러스터의 개수를 하나씩 늘어가면서 뭘 계산하는가 하면 SSA, Sum of Squared Errors를 구하겠죠. 그것이 이제, 자, 이렇게 distort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distortion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계속 줄여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K의 클러스터가 늘어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디스토션이 지금 늘어감에 따라서 클러스터가 지금 이렇게 줄고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딘가 하면 이렇게 꺾은 선 부분, 그래서 엘보 메소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팔꿈치 부분에서 나온 K 값을 구하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 지금 3이겠죠, 3. 그래서 여기서 가장 좋은 K 값은 3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우리가 디시전 트리와 KNN 그리고 K-means에 대한 랩을 실행해 봤고요. 이 소스를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면 이것들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 보시고요. 물론 모든 함수에 대한 사용 방법은 여러분께서 익히시면 좋은데, 일단 여러분께서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일단은 함수의 기본적인 쓰임새부터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서 배운 랩을 통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문제는 총 3가지인데요. 로지스트 회귀 문제, 그리고 디시전 트리 문제, 그리고 KNN 이웃 알고리즘을 이용한 그런 문제입니다. 주어진 데이터셋은 사이킹 러너스 제공해주는 브레스트 캔서 위스콘신 데이터셋을 이용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앞에서 우리가 그 아이리스, 그러니까 붓꽃의 데이터를 불러 올렸듯이 똑같이 이 브레스트 캔서 위스콘신 데이터셋을 불러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BC라는 어떤 객체의 그런 데이터를 불러 올렸고요. 또 BC다 features name 하면은 이제 이 데이터에 있는 피처들, 다시 말해 특성들을 쭉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타겟이 있는지,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지금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약 30가지의 그러한 피처들이 있고, 그리고 타겟은 2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얘기죠. 하나는 비나인인지, 하나는 말리그넌트인지, 악성인지, 양성인지, 그런 걸 구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Y에다가는 BC의 타겟을 불러올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한번 X를 찍어 볼까요? X를 이렇게 찍어 보면 어때요? 이런 데이터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로에 약 30가지의 특성들이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자, Y도 역시 우리가 찍어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0 혹은 1, 하나는 malignant, 하나는 benign 등등이 되는 것이죠. 자, 로지스트 회귀 문제는 우선 요구사항을 보시면 데이터 특성을 서너 개를 고릅니다. 그래서 특성의 하나의 집합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서 자, 이것이 비나인인지 아니면 멜리그넌트인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전체 데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우리가 붓꽃에서도 패틀, 그러니까 붓꽃의 그 길이를, 그리고 넓이를 가지고, 꽃잎의 넓이나 길이를 가지고 했듯이 비슷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특성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자, 데이터의 특성 서너 개를 골라서 하나의 특성 집합을 만듭니다. 그리고 최소 3개의 그룹을 만들어서 로지스트 회귀를 통해서 가장 진단을 잘하는 특성의 셋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3개 이상의 로지스틱 회계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 둘, 3개의 그룹을 만들어서 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비만인지 멜리그넌트인지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3개 이상을 해도 좋습니다. 또 특성들은 중복될 수 있고요. 또 훈련 집합이나 테스팅 집합은 여러분께 임의로 정하시되 반드시 테스팅 집합의 결과를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우리가 앞서 사용한 자 여기 플랫 디시전 리전 알고리즘 함수를 사용해서 특성 집합에서 2가지만 특성을 골라서 X축, Y축으로 해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물론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0가지 중에서 가장 최소로 그러니까 최소한의 특성을 가지고 가장 잘 구별할 수 있는 AI를 만드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번 그런 것도 도전해 보십사 권해드리고 싶고요. 디시전 트리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앞서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디시전 트리로 문제를 풀 수 있었죠. 비슷한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디시전 트리를 만들 수 있고요. 또 KNN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리퀘어먼트를 읽어보시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써 우리가 자, 디시전 트리, KNN, K-means의 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